이슈 돋보기입니다. 물가가 부쩍 뛰면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3.1%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는 물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물가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체감이 되는 건 밥상 물가인데요. 네. 밀가루 가격이 넉 달 만에 30%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죠. 일단은 전쟁이 났다는 건 러시아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기름에 대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 게다가 심영 아나운서도 앵커도 빵 좋아하시죠? 빵 좋아하죠. 그럼요. 저도 빵 많이 먹거든요. 빵빵 네. 터지려고. 그런데 지금 빵의 주 원료가 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밀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인도 다음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3위군요. 우크라이나가 7위예요. 네. 조금 수립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막대한 양의 밀을 생산하는 국가가 지금 전쟁 상태다. 제대로 그러면은 공급이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 가격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통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빠르면 한 달 내, 늦어도 한 달 반 정도 되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갈수록 우리 밥상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밀 선물 가격이 지난해 대비 64.5%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시차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4.5%나 상승했으니까 5, 6월로 가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제빵업, 그러니까 식품류를 생산하는 업종 중에서 미래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조금 우리가 투자하시는데 네. 한 몇 달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 체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빵 가격이 포켓몬 빵도 1,500원인데 네. 2,000원으로 올라가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제 500원 올라간다는 게 네. 진짜 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한두 푼이 거죠.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협상을 어느 정도 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차 협상을 터키에서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협상 스타일을 가만히 보시면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돈바스 지역에 과연 여기를 중립하느냐 여부 크림반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잠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우리 수출 경쟁력도 비상이 걸렸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이 외부 환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가루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산물 가격도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우 그리고 우럭 대란이 한 차례 있었고 네. 이때 대체재로서 연어 수요가 급등하면서 관련주의 네. 주가도 상승한 바 있는데 연어를 포함한 수산물들도 정말 먹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수입 수산업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수산업 관련해서는 참치를 뭐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사실상 이제 잡는 그런 뭐 동원이나 사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수산업 투자도 좀 더 신중하게 잘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운임비가 극도로 증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영공으로 또 비행기가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 상공이 왜 중요하냐? 러시아의 그 영공을 지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연어 요리 좋아하시죠? 심하나운서도. 네, 많이 안 좋아할 리가 좋아하죠. 없죠. 이 연어를요 살짝 구워서 먹으면 네. 더 맛있어요. 네. 맛있죠. 이런 우리 또 백종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이 연어 하면 어디냐? 물론 알래스카도 있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산 연어가 아주 또 품질도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어 뭐 뷔페에 가도 연어가 있고 근데 이게 러시아
연공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이 돌아와야 되면 그 품질도 품질이지만 가격이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생산 많이 하는 게 뭐냐? 연어와 또 명태. 명태 생산 참 많이 하거든요. 러시아. 우리가 먹는 명태의 상당량이 러시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급등한다. 우리 국민들 또 생태찌개, 동태찌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광어나 우럭도 더 덩달아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치가 제일 비싼데 연어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참치 드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수산업이나 또 의류 관련한 이 업종, 수산업 업종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산물 좋아하는 우리 심 아나운서 밥상에 네.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상당히 원자재에 타격을 받느냐. 물론 뭐 우리가 뭐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서서히 한두 달 내로 물가 상승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밀가루, 횟감, 뭐 생선까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 이외에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이 유독 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업종인데요. 시멘트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시멘트주가 또 최근에 급등하기도 했고요. 네. 건설 업종의 셧다운 공포까지 발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탄이 필요하고 유연탄. 유연탄으로 우리가 이 고로를 가열을 해서 시멘트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유연탄의 무려 75%를 어느 나라?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터지게 생겼다. 네. 왜 그러냐면 유연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시멘트는 있습니다. 시멘트는 있는데 시멘트를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다 유연탄을 사용해서 가열해서 그래야 이제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레미콘 업계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탄이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바로 갑자기 닥쳐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설업종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4월, 5월 건설업이 이제 기지개를 펴는 순간입니다. 겨울에 공사 많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공사를 좀 물량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연탄이 없으면 시멘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화 시키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5%나 러시아로부터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유연탄 수입 상태가 막혀버리면은 지금 당장 지금 일부에서는 이미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비축분까지 완전히 소진되고 나면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이 그러면 다른 나라로 좀 수입선을 돌리면 되죠. 호주에 지금 긴급 타진을 했는데 네. 호주로부터 공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도 왜냐하면 기존에 공급을 했던 다 또 거래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갑자기 많은 물량을 또 한꺼번에 땡길 수도 들어오기가 없고.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레미콘 또 시멘트 가격은 또 생산하기 힘들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네. 말 그대로 이제는 곳곳에서 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건설업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었는데 간밤에 보니까 또 그런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사태가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소멸되겠죠. 기대를 네.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전쟁 이슈가 소멸되게 된다면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을지 앞서서 그래도 좀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가요? 희망을 드려야겠네요. 안정되겠죠. 안정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또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우리 매경 TV를 보시는 이유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당장 해소될 거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네. 그때는 유가가 안 올라갔냐? 올라갔었어요. 왜? 러시아가 또 오펙 플러스의 핵심 국가인데 증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네.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생산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이른바 뭐다? 공급망 병목 현상, 차질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원자재도 어땠느냐? 풍족하게 충분히 공급이 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미국의 연준은 지금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5월 달에 0.5, 6월 달에 0.5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N저까지 있거든요. 우리 수출 경력에 대해서도 수출 경쟁력도 타격을 받았어. 이럴 때 뭔가 영향을 안 받는 게 뭘까? 그런데 수요는 많은 게 뭘까?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건 뭘까? 찾아보면 그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괜찮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뭐 특별한 상관이 있을까? 특별한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누가 좀 우위에 있을까? 지금 공급량이 딸리니까 또 경쟁력, 기술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살짝 좀 관심을 네. 기울여도 좋을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 의견까지 함께 주셨네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물가에 끼칠 영향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